안녕하세요. 네, 그 예비고일 설명회 연사를 맡은 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1부랑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가 이제 제가 담당하는데 그 예비고일 전반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옆 강의실에서 좀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제 고등 전반 입시에 관해서 네, 그 장광원 소장님 모시고 좀 설명회가 있습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이 아마 7시 35분에서 40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옆에 넘어가셔서 한 10분 정도 이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한 7시 50분부터 네, 또 2부가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PPT는 이제 그 따로 이제 파일에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1쪽에 이제 목차가 있는데요. 네, 이것만 보셔도 되고 이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학원에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예비 고위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저희를 조금 잘 아시지만 이제 여기 저희 고등부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그거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2, 3, 4, 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네, 그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해봤고 6번은 이제 사실 저희가 여름방학 때도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주 하셨던 질문 모아놨고 7번은 이제 시간표 및 일정에 대해서 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그 다음에 3쪽 여기는 이제 그냥 뭐 학원 이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소개고요.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데요. 저는 이제 그 대치분당에서 이제 10년 동안 좀 재직을 해왔고 또 송파에서 요 이제 인근 학원에서 또 8년 동안 재직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여기에 원장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당에서 또 따로 수능 수업을 또 이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늘 수능 수업에서 적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내신은 그 보인고, 방상고, 영파여고 이렇게 3개 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쪽에 있는 이제 김기랑 원장은 여기 역시 송파 인근 학원에서 이제 고1 팀장으로 근무를 해서 지금 이제 수업을 듣게 될 고등학교 1학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선생님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잠실여고 같은 경우에는 뭐 140명을 수강할 정도, 1학년만 해도 140명 수강할 정도로 꽤 이제 내신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뭐 이외에 동부, 가락, 오금 이렇게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에 있는 이제 육성원 선생님도 이제 이 인근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이제 보성고, 창동여고, 배명고 이렇게 세 학교를 네,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명이서 이렇게 학원을 이제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7쪽에 오서 이제 조금씩 저희 학원 이제 사실 이게 설명이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자랑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네, 그런 걸로 조금 많이 좀 해놨습니다. 일단 이제 국어학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능도 좀 잘해야 되고, 네, 내신도 잘해야 되는 네,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한쪽으로만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둘 다 겸했다고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이제 수능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인근 학원에서 8년 동안 이제 1등급반 최상위반에서만 전담으로 또 8년을 해왔고요. 네, 이외에 또 이제 뭐 한 3, 4, 5 이 친구들도 이제 전담으로 해와서 아마 이 송파에서 가장 많은 예비 고의를 본 강사가 아닐까라고 이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사실 그 저희가 광고를 할 때 교육청이 항상 신고를 하고 또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이제 학생 수는 일단 송파에서 그냥 넘버원으로 가장 많은 네, 그런 학원이었고 네, 수능도 이제 뭐 신고는 안 했지만 이제 딱 봐도 그냥 네, 거의 뭐 넘버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지금 이제 올라가는 예비 고의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 정도의 수강생이 네,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수능과 내신 네, 둘 다 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학생들에게 인정받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는 8페이지 있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실 여기 방이동에서 이제 수학 그다음에 영어가 꽤 괜찮은 학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큰 학원도 많고. 근데 이제 국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수학 영어에 비해서 조금 이제 밀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대치동으로 또 많이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안에서 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이 학원을 세울 때 목표가 이제 대치동에 안 가도 여기서 이제 국영수가 다 자족이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목표로 만들어
들었고,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치 분당에서 이제 소형 학원이 아니고 이제 대형 학원에서 또 10년간 재직을 해왔고, 지금 마지막 분당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여기서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치에 가는 것은 자족이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은 저기는 과연 어떤 곳일까 한번 좀 약간 뭐 음식으로 따지면 찍먹하는 뭐 약간 이런 느낌처럼 한번 가보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조차 이제 안 하고 여기서 자족할 수 있게 저희가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방위에서 국어가 좀 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8쪽을 한번 구성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그쪽 이제 저희 수업 철학을 말씀드리면 1번 저희는 방이동에서도 대치동 자료와 커리큘럼으로 네, 공부가 가능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치동 자료가 조금 궁금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제 대치동 자료가 뭔가? 일단 여기서는 거의 실현이 안 됐는데 매주 한 권씩 교재가 나갑니다. 일단은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개원할 때부터 그 시스템을 바로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주 봉투 모의고사가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보기 좀 힘들지만은 그런 것들이 여기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매주 교재를 받고 모의고사를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 많이 궁금해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실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대치동에는 또 워낙 이제 출중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직접 교재를 쓰십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학원 하면은 다 교재를 쓰시는 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 인근의 학원을 큰 학원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절대 A부터 Z까지 다 쓰는 학원은 없습니다. 예,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써봤자 어느 정도 쓰냐면은, 이제 기존에 해설지가 있으면은, 거기서 약간 보완하고 덧대는 식의 어떤 쓰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지문 분석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끝문항까지, 그러니까 한 권을 통째로 쓰는 학원은 사실 이 지역에는 없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대치동에서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은 그런 걸 다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재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녹여서 이제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첫 번째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쪽에 가시면은 이거는 이제 예비고일 학부모님들 모시고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예비고일 학생들은 수능이 좀 멀어요, 사실은. 네. 사실 이제 또 눈 감아다 뜨면 고3이 돼 있긴 하겠지만 사실 좀 멀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1학기 내신이거든요, 고등학교. 네, 그래서 이게 겨울방학 때 수능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이제 왜냐면 겨울방학 때부터도 내신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효율성이 있냐 하면은 그건 또 이제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짰냐면은 나중에 커리큘럼 보여드리겠지만 그 1년의 커리큘럼을 수능을 공부는 하지만은 사실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한 학기의 내신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다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겨울 커리큘럼이잖아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모든 학교 교과서의 1학기 시험 범위를 끝내놓는 이런 식의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수능 교재의 목차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걸 조금 뒤집어 가지고 네, 이제 학교 내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짜놓는 게 저희의 수업 철학 두 번째였고요. 네,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네. 요즘 되면 이제 약간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소고기 다들 좋아하시죠? 네, 저도 소고기 좋아해가지고 여기 이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양주에 그 삼봉 푸주간이라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유명한 소고기 집이거든요. 사실 이제 소고기라는 게 잘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계속 여기를 가게 될까 생각했을 때 물론 그 소고기만의 이유도 있지만 그 밑반찬이 너무 좋아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방이동 앞에 뭐 배감 왕순대도 있는데 순댓국도 잘하는 데 많잖아요. 근데 여기만큼 또 깍두기를 잘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제 이 학원이라는 게 사실 거의 주 1회만 학생들이랑 보잖아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학생의 실력이 향상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아마 평일에 한 번은 불러서 이 클리닉을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리닉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약간 뭐 무료의 약간의 보강 수업, 필참은 안 해도 되는 그냥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아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뭔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보통의 학원들은 이 클리닉을 이제 담당 강사가 거의 하지 않고 조교들이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만약에 설사 이제 담당 강사분이 직접 하시더라도 그냥 잠깐 불러서 문제 조금 더 풀리고 질의응답하고 보내는 이런 식의 클리닉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클리닉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품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기 소고기 말고 밑반찬도 잘하는 약간 그런 식당의 느낌이 좀 이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수업을 이제 소고기라고 한다면 약간 밑반찬은 클리닉이라 생각해서 네, 클리닉 저희 절대 조교한테 맡기지 않고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2차 설명회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2차 설명회는 이 본 타임은 중복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들 한 번 더 모시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제 2차 설명회 2부는 저희가 내신만 따로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가기 힘드시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내신은 이제 인원이 사실 거의 뭐 2배, 3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다 1대1로 다 밀착을 해서 강사들이 직접 클리닉을 하지 절대 조교가 못하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의 수업 철학 세 번째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쪽 오시면 네, 오늘은 사실 또 수능 설명이라서 네, 이 학원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수능을 가르치는가 이것도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부모님들 여기 제가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몰 A라 하고요. 혹시 라지 A랑 그 스몰 A는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라고 하면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근데 같다고 해도 답이고 다르다 해도 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라지 A와 스몰 A는 같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저는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항상 농담으로 하는 얘기들인데 야, 너가 만약 주변에 어떤 이성 친구가 와서 시간 있니라고 물었어. 그러면 그 시간 있니는 관심이겠니, 시계가 없니, 요거겠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있니라고 이성이 물었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약간 좀 보편적인 걸까요? 둘 중에서. 관심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능이 약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 사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준비가 되었니? 이런 느낌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좀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 친구가 시간이니 물었을 때 관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저 친구는 시계가 없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어떤 언어적 작용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수능은 그거를 평가하는 시험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하나 금리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금리에 던지면 출제진들은 본문에 금리를 던졌지만 선택지에는 금리를 안 던지거든요. 혹시 금리랑 비슷한 말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자율. 예, 맞아요. 본문에서는 금리를 던져놓고 선택지에서 이자율을 던지는 순간 학생들은 이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둘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휘력이 좋은 친구는 본문에서 금리를 말했으니까 충분히 선택지에서 이자율을 말할 수 있어. 결국 똑같은 말을 하는 거네. 알아듣는 친구가 이렇게 보는 친구고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 금리 말했는데 선택지에서 이자율을 말했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이제 못 알아먹는 거죠. 결국 이제 계속 공부를 해도 이제 못 알아먹는 게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해서 제 수업을 딱 스타트 들어갈 때 항상 이거부터 훈련시키고 네, 들어가는 네, 그런 식의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3쪽 한번 와보시면 네, 제가 오늘 감히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사실 문제 풀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3쪽, 14쪽 한번 해볼 건데 14쪽에 제가 21년도 수능을 준비했거든요. 그 뉴스에도 나왔던 유명한 킬러 문항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한번 풀려보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가 느껴보기도 하면서 저희 학원 수업 방향을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몸풀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018년 고3 6월 평가원 문제인데요. 제가 지문도 날렸고 문제도 날렸습니다. 그냥 선택지 하나만 가져왔는데 제가 한 15초 정도만 들어도 될까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말이 논리적으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논리적으로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만 한 번만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핑크색으로 힌트를 드리겠는데 또 오랜만에 보셔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날아가는 왁새. 학생들이 왁새가 뭔지 몰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지도를 하냐면은 그 감귤은 감이니 귤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 감은 아니고 귤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왁새는 뭐니 하면은 새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소리꾼은 대충 뭔지 알 거고요. 요 전체 문장에서 혹시 왁새랑 똑같은 말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약간 라지 스몰 A처럼? 자연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소리꾼도 하나 찾아줄 수 있을까요? 인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 첫 번째 문장을 제가 다르게 읽으면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가 완성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후반에는 자연과 인간을 통합했다 했거든요. 그럼 앞에는 대비하고 뒤에는 통합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해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어떤 이제 문학적으로 암기를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언어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풀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요거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감히 제가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풀려도 되는가. 14쪽인데요. 제가 감히 이렇게 타이머를 2분만 좀 띄워놓겠습니다. 답은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한번 학생들이 어떤 수준의 공부를 하는가 느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2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4쪽입니다. 네. 네,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어떻게 오랜만에 풀어보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수준이 높아졌죠. 학생들이 좀 힘듭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읽고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 지난주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데리고 수업했던 내용이라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일문단을 보시면은 크게 단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여기 뭐 대사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기초 대사량 이런 개념들을 한번 들어는 보셨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라지에이랑 스몰에이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 그 원리에 충실하게 반영한 수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찝어봤는데 일문단은 저는 굉장히 진득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진득하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제지는 분명히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과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같은지 안 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지문에서는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과 그 다음에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 생성하는 것과 발산하는 건 무조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그 1문단에서 매뉴얼을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실제 2문단 읽으실 때도 조금의 용어의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기억, 직접법과 그 다음에 니은의 간접법이 약간 반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을 인지하면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읽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읽으셨는데 이제 사실 오늘 녹여내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글을 읽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제 두 대상이 있으면 모든 만물은 차이점이 있지만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항상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부모님들께서는 이 직접법과 간접법의 공통점까지 눈여겨보셨을까요? 혹시 맞습니다. 기초대사량입니다. 맞습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은 기초대사량에서 이게 공통점으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제가 밑줄 치고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직접법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접법은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일문단을 제대로 읽고 제 수업을 이해한 친구는 다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혹시 직접법이 발산하는 열량을 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뭘까요?
맞습니다.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을 구한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접법이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구한다는 걸 다른 말로 읽으면은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돼야지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번에서 5번까지 친절하게 풀이해드리고 싶지만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답을 말씀드리면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4번은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제가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인지는 해요. 아, 둘의 공통점을 물었구나 하고 여기서 요까지의 시선을 둡니다. 아,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그러면 기억을 봐야지 해서 기억을 가서 실제 발산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니은에 와서는 발산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버리거든요. 하지만 이 라지 A와 스몰 A의 힘이 있는 친구는 생성된 열량은 발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지. 이걸 알기 때문에 4번을 고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답률은 31%였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 국어 문제는 통상적으로 50% 미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30%라는 거 굉장히 어려웠고 요 지문의 4번 문제는 정답률이 16%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 그 뉴스의 지문이 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도 라지의 스몰의 힘으로 푸는 게 저희 학원만의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조금 속도감을 내면서 마무리 작업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별로 교재가 나가면서 이제 뭐 대치동에서 하는 그런 느낌 충분히 살리는 학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사실상 이 지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설을 쓰는 학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6쪽, 그 다음에 17쪽, 18쪽, 여기는 이제 저희 교재 샘플을 가져다 놨고요. 나중에 복도에도 저희가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한 번씩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9쪽은 이제 봉투 모의고사인데요. 저희가 이 모의고사에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입니다. 무조건 한 주에 하나는 풀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사실 파워 테스트여야 되는데 약간 좀 스피드 테스트가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진짜 전화에 전화를 거듭해야 겨우겨우 오는데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름 방학 때는 진짜 어떤 이벤트까지 했냐면은 그냥 이제 에어팟 22개 이벤트를 했어요. 그냥 모든 걸 걸고 무조건 오게 하자.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9월 모의고사 성적 내기다 해가지고 뭐 성적 상위자 5명과 근데 상위자만 보면은 또 못하는 친구는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만 오는 친구들은 다 포함을 해서 뭐 추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오게 만드는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겨울 때도 또 내년 여름 때도 일단은 무조건 오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라서 최대한 한 주에 한 번은 풀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은 저희 강사가 직접 지도하고요. 겨울방학 클리닉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이제 매주 1회 모의고사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 핵심 문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학원에 보시면 유료 특강으로 많이 깔려 있거든요. 저희가 클리닉에서 그 김기랑 원장님이 이제 담당을 하실 거고 수능 문법도 다른 학원 보시면 유료 특강으로 깔려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다 이제 뭐 원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 개 다 듣는 것도 아무 상관없지만 보통 세 개 듣는 학생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방학 때 국어 이렇게 많이 푸시하시려면은 그냥 다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뭐 푸시가 잘 안 통하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끌어당겨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시면은 이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개강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부로서는 이제 뭐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또 예비 고1 몰래 이제 한 8년 동안 수업을 해왔지만 저희가 개원한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학생을 또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5주 무료 수업하고 또 12월 중순부터 4주 무료 수업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의심 안 하시겠지만은 9주나 무료 수업하면은 조금 대충이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8년 동안 했던 자료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보완하는데 그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이후의 수업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까지 해왔던 그대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에 뭐 하는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수업은 4강치이긴 합니다. 2024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3월로 짰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 애는 이제 국악을 하는데 소화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국어가 몇 문제인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요즘에 국어는 45문제입니다. 여기서 혹시 정답률 난이도 하가 몇 문제이실 것 같습니까? 45문제 중에서 무려 35문제가
네, 난이도 합니다. 예. 국어가 이제 난이도 하라는 것은 정답률이 80% 이상일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제 아무리 기반이 안 돼도 보통은 다 56수준 넘어요, 사실은. 처음 풀어봐도. 근데 이제 뭐 50점 미만일 경우에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듣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부딪히러 오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왔을 때 저희가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뭐 주입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만드는 거고,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금 더 겨울방학 때 편하게 수업하기 위해서 깐 겁니다. 왜냐면 이제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조차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따라오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를 위한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인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인고는 애초에 장학생 선발고사 시험 범위가 이거고요. 또 이제 뭐 잠실조고는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도 여기가 반배치 시험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입학고사 많이 치잖아요. 그 반배치 한다고. 거기에 이제 시험 범위라는 건 이제 고등학교생들도 너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3월 것까지는 풀 수 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시간 되시면 그냥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다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은 이제 80분 동안 실제로 문제 풀 거고요. 100분 동안 저희가 해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2쪽, 그 다음에 23쪽은 1년 커리큘럼인데, 네, 시간이 이제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은 이제 본 수업이고, 여기는 클리닉인데요. 요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문법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보통 시중에 문법서 보시면 요렇게 순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짠 이유는 아까 수능을 대비하면서도 내신도 같이 대비한다,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1월, 2월에 의문의 체계와 변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4월달 중간고사 대비가 돼요. 이제 4월달에 간혹 한글 맞춤법도 같이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7, 8월 기말고사 때 거의 대다수의 학교가 문법 요소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문법 요소 수능 공부하면서 기말고사 대비되고, 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학기 때는 중세국어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름방학 때 중세국어를 깔아서 10월 때까지 공부하면은 2학기 기말고사 중세국어 공부가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수능을 공부하면서도 내신을 공부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4쪽에 오시면은 12월에서 3월은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왼쪽은 다 비문학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철학, 예술, 사회 이런 것들이 비문학의 제재들인데, 여기 12강까지 완료하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다 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4강까지는 또 다 무료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스케줄 좀 남으면은 그냥 푸시해서 그냥 보내주시면은 역시 저희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12강까지가 3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25쪽은 문학 커리큘럼이고, 역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현대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까지 커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 단계로 갈 건데요. 일단 조금 더 힘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질문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S반, A반 나뉩니다. S반 입반 기준은 중학교 국어 평균 98점 이상입니다. 이 98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원점수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방향을 계속 찾거든요. 뭐 이제 뭐 테스트를 한번 보게 한다든지, 뭐 여타 과목 수학 영어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거 봐서 할 거고. 근데 여기 안 되는데 이제 S반에 갈 역량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내신은 좀 못했지만 언어적인 역량이 뛰어난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와서 레벨 테스트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배치는 이후에는 저희가 2월과 8월에 또 자체 모의고사가 있고, 또 이제 3월, 9월, 10월 이 서울 학생들은 3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걸로도 반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막간 타임인데요. 뒤에 Q&A랑 관련된 건데 설명드리면, 이제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 때 이 국어 수업에 대한 의문이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또 여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약간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으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형식상 답변일 수밖에 없어서 어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보인고 친구들은 이제 방학 때 수능 수업 수강률이 뭐 10명이 있으면은 8.4명은 보통 듣습니다. 요거는 안 시켜도 보통 듣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일반고 친구들은 이제 1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듣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요거 제가 뭘 표기한 거냐면은
이제 서울대를 보내는 순위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자사고의 특성상 많이 보내기도 했지만은 어떤 그 학교의 분위기가 뭔가 했을 때 이제 수학, 영어 외에 국어에도 꽤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실었고요. 이게 순서가 조금 이제 뒤로 먼저 가야 되는데 제가 요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32쪽 오시면은 혹시 보면 흑백 요리서는 보셨나요? 아, 네. 저도 이제 시간 내서 한번 봤는데요. 이분이 우승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인터뷰가 좀 감명 깊어서 저 지난주 학생들한테 또 여담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열심히 했어요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주 7일이면은 7일 내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간에 떠도는 말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열심히 해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도 이제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완벽히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적절한 휴식이 없이 열심히 해야 더 잘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온 인생이라서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도 그랬어요. 보시면은 뭐 주 6일 근무에 하루 16시간 인터뷰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은 10년 동안 집과 식단만 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인생의 해감을 느끼는 찰나에 뭐 대회에 나오게 됐는데 내 그런 인생이 그렇게 뭐 나쁘지만은 않았다라고 인터뷰하는 거 보고 이런 것도 뭐 나름의 가치가 있는 인생일 수도 있구나 해서 학생들한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적당히 휴식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때 좀 국어공부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사실 정리인데요. 네, 29쪽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저희만의 장점 정리해놨고,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긴 해야 되겠네요. 좀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그 모의고사 한번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등급 친구들은 방학 때 비문학에 매진시키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문학과 문법을 조금 못할 수 있지만 요거는 단기적으로 못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문학과 문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등급 이하로 나오는 친구들은 비문학을 올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르쳐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최소 1년에서 길게 2년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가지고 다만 이제 문학과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 기반의 과목이기 때문에 한 뭐 단기간 뭐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요것보다는 요거에 좀 집중을 시켜서 약간 좀 국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조금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네, 31쪽 뭐 너무 당연하게 저희 여기 복도에 자리가 여기 5석 밑에 10석이 있습니다. 다 쭉 남겨서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이 좀 부끄러워해요 앉으면은.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럴 의도는 없지만은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안 했을 때는 남겨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남겨서 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33쪽도 아까 여기에 뭐 흑백 요리사 하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간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월 16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반인데요. 네, 토요일 4시 7시, 그 다음 일요일 4시 7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35쪽에 오시면은 본 수업입니다. 네, 12월 21일에 개강하고요. 이제 S반과 A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타임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쪽은 이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클리닉도 저희가 미리 다 짜놨거든요. 약간의 변동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100%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평일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스케줄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미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은 저희가 이제 전화 등록도 받고 신청서도 받는데 저희 다 무료니까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요거 1부 끝나고 혹은 2부 끝나고 저희 3층에서 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학생과 이제 논의 후에 또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제 2차 설명회가 있긴 한데 요까지의 내용은 동일하고요. 사실은 2부만 약간 내신에 특화된 설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2부만 참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부만 영상으로 보셔도 되고 네, 아무튼 안내 문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저 10분 후에 이제 옆 강의실에서 2부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